안녕하세요. 2026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 고급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장현경이라고 하고요. LG나 CJ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활발하게 협업하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AI를 통한 영상 제작도 관심이 높아져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AI와 관련된 노하우 쉐어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AI로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고급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이 고급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여러분 채널의 성공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AI 도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실용적이고 알찬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바로 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영상을 AI로 어떻게 180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의 한 지상파 방송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인터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현장 사진을 저한테 몇 장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방송국 사람들이 들고 온 촬영 장비나 조명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버들의 촬영 장비들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촬영 장비를 구매하게 될 텐데, 그때 리스트에 올라갈 그 장비들을 지금 방송국의 제작자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방송국 영상 제작자들이 어쩔 수 없이 유튜버들이 쓰는 장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가 진짜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들도 쓰는 거고, 그 좋은 장비는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저 방송국 장비를 나도 쓰는데 왜 방송국에서 나오는 영상과 내 영상은 이렇게 많이 다를까요? 저는 그 차이를 영상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전문가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영상 제작 스튜디오는 촬영도 촬영 전문가가 하고, 대본도 전문 작가가 쓰고, 편집도 전문 편집 감독이, 그래픽도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가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런 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최근 그 어떤 것보다 뜨거운 이 AI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같이 혼자 영상을 만들어야 할 콘텐츠 제작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높은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계속 지불하면서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AI를 통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거의 공짜로 고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음악 넣고 하던 이런 일들을 AI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여러분 혼자 영상을 제작하셨다면 오늘부터는 AI와 함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그 영상을 업로드하던 과정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어려움들을 그 과정에서 느끼셨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AI로 180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3가지 아이템으로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 타이틀과 브릿지를 제작해 보세요 입니다. 타이틀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콘텐츠 전체의 어떤 정체성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해보죠. 보통 앞부분에 이것저것 후킹 요소들이 인트로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본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타이틀이 나오게 되죠. 중간중간 장소를 옮기거나 분위기를 전환할 때 타이틀과 비슷한 느낌의 브릿지 영상을 넣죠. 이것들이 영상 안에서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또한 시청자들이 여러분 콘텐츠의 아이덴티티를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 필요성을 몰랐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상의 미국인 에밀리 씨가 한국에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만든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제목은 K-스트리트 투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선으로 이 텍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캐릭터 디자인화되어 있는 주인공 에밀리 씨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면 꽤 멋진 타이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어떤 느낌의 풍선 텍스트가 좋을지 구글에서 버블 텍스트라고 검색을 한 뒤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찾아볼게요. 이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해서 K-스트리트 투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줘. 네, 배경은 흰색으로 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에밀리시 이미지를 넣어서 이걸 캐릭터 스타일로 바꿔야 되겠죠. 그냥 제미나이에 입력해서 바꿔달라고 하셔도 되지만 원하는 캐릭터 스타일이 있다면 역시 아까처럼 검색을 하신 뒤에 레퍼런스를 제시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AI와 함께 협업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과 AI가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레퍼런스 이미지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고르는 방법 이런 것도 나중에 강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글씨가 빵빵해지는 느낌을 발랄하고 재미있게 표현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영상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하늘에 풍선이 매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에 네온 사인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디자인이 없었던 기존의 영상과는 확실히 완성도에서 차이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풍성한 B롤을 제작한다 입니다. B롤이란 메인 영상인 A롤에 덮어 씌워서 보충하는 2차 영상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브이로그를 만들게 되면 사실 많은 장소들을 지나가게 되고 그럼 이제 지도상에 경로를 표시해 주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는 타임랩스, 또 맛있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클로즈업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찍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바나나 우유를 예쁘게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어떤 모든 촬영의 작업들이 B롤의 영역 안에 있는데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언제 이런 것들을 다 찍겠습니까? 특히 이제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30분, 1시간을 이제 머물러야 하는데 도저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샷이겠죠. 그래서 지금 B롤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만들기 어려웠던 드론샷과 타임랩스 샷을 AI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런 전혀 새로운 앵글과 뷰의 화면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상은 이전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타임랩스 샷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머물렀던 공간의 사진을 이렇게 찍고요. 저는 미리 찍어 왔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앵글을 좀 조정해 가보면서 찍으시면 좋은데 와이드 앵글로 이렇게 바닥 쪽에 위치하면 좀 더 그래듯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한 장이면 끝입니다. 이 사진을 밤 사진으로 변경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네, 이렇게 멋진 야경 사진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베오3로 와서 시작 프레임과 종료 프레임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설정하면 낮에서 시작해서 밤으로 종료하는 이런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타임랩스로 생성,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멋진 타임랩스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에서 새벽이 되는 모습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응용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드론샷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샷을 만들려면 우선 여러분이 한국 여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앱이 있죠. 요거를 위성 뷰로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현재 위치의 사진 스크린샷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표현되었으면 하는 건물의 사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인터넷에서 구하거나 아니면 직접 찍어서 이 두 장의 이미지를 준비한 다음에 베오3에 올려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이 두 사진을 참조해서 저 건물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는 드론샷을 생성해줘.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을 좀 기다린 다음에 네,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제가 참조, 레퍼런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널 운영을 하시면서 자신의 방에서 카메라를 세워두고 콘텐츠 리뷰라든지 다양한 토크 콘텐츠를 찍고 계실 텐데요. 물론 조명이 잘 세팅되어 있는 멋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런 멋진 스튜디오 공간이 사실은 이렇게 어지럽고 좁은 방에서 찍은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이미 녹화하신 영상의 스크린샷을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은 영역을 선택한 후에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이 제작은 사실 제미나이나 챗GPT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까 그 스크린샷을 불러와서 배경을 이렇게 지워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주인공까지도 지워주죠.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의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원본 이미지를 크롭하고 제미나이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이렇게 깔면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토샵에 레퍼런스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 공간에 있는 어떤 걸 지워주고 또 요소들을 생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이미지들을 말 그대로 참조해서 내 공간에 맞게 반영해 준다라는 것인데요. 구글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미지들, 참조할 만한 이미지들을 검색을 하신 뒤에 저장을 하시고 포토샵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반전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나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등록시켜주면 네,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해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셔야 되고 또 이제 태양광, 여기처럼 이제 태양광이 들어오시는 곳이라면 태양광은 계속 조명의 어떤 광량이 바뀌고 또 그림자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합성의 느낌이 도드라져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광이 없는 실내 조명이 있는 곳에서만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간단히 몸풀기 정도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영상에 AI를 이용한 몇 가지 변화를 줘봤는데요. 해볼만 하신가요? 중요한 건 여러 번 시도해보면서 나만의 방식과 스타일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